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자친구와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던 요가 학원에 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상 요가라고 하면 여자들이 주로 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남자가 떡하니 와서 이런저런 동작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 새로워 저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심지어 당시 외모가 출중했던지라 저뿐 아니라 같이 다니던 친구도 그랬고요. 저도 미혼이었으니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될 줄 몰랐던 그 남자가 너무나 열심히 요가에 집중하여 한 동작 한 동작을 수행하는 기분으로 정성껏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내심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일 텐데 대단하지 않아? 아까 보니까 유연성도 엄청나던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 남자 여기 치킨집 가게 사장이래. 가게 사장? 아까 들으니까 그렇다던데? 친구에게 들은 그 치킨집은 제가 얼마 전부터 한번 가봐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가게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닭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아하거든요. 새로 생겼고 인테리어도 깔끔하다고 하길래 꼭 가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 남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겸사겸사 직장이 끝나고 가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 매일 나오지 않는 건지 아르바이트생들만 있고 남자는 없더라고요. 치킨 맛은 끝내주게 맛있었고 맥주도 너무 달콤했지만 왠지 모르게 찾던 사람이 없으니 좀 섭섭했어요. 그래도 이대론 포기하기 좀 아까워 다음날 친구를 보채어 다시 치킨집으로 가게 됐죠. 솔직히 너무 티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됐는데 이번엔 다행히 그 남자가 있었어요. 직접 주문까지 받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그 사장님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근데 남자가 먼저 제게 그러더군요. 낯이 익은데 혹시 그 요가 학원 다니시지 않으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요. 미인이셔서 한눈에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꽤 직설적인 작업 멘트였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하며 허허 실실 웃었고 저는 그런 능글맞음에 의외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선 치킨을 먹으며 그 사장님을 흘끗흘끗 보다가 그때부턴 거의 도장 찍듯 3일에 한 번꼴로 치킨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야 매일 가서 치킨을 땡기고 싶었지만 그럼 너무 속이 보일 것 같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는 내숭을 떤 거였는데요. 그렇게 한 달쯤 치킨 가게에 도장을 찍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자주 오셔서 고맙다며 치킨 한 마리를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우와, 한 마리나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고맙죠. 저 치킨 킬러거든요. 근데 저 혹시 치킨 말고 다른 것도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라든가. 솔직히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사랑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자인지는 몰랐는데요. 술도 들어갔겠다. 막상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있으니 그런 용기가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더니 핸드폰을 달라 하곤 자기 번호를 찍어주었고요. 상황이 인지된 후에야 부끄러워 치킨도 놓고 서둘러 가게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어찌됐건 번호를 땄으니 그걸로 성공이었어요. 그 뒤 저는 그 남자와 사적으로 연락하면서 이제는 치킨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남을 시작했죠. 외모가 잘생긴 것뿐 아니라 성격도 소탈하고 털털한 이 남자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답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더 통하는 부분도 많고 좋은 남자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전에 치킨 가게를 하신 적이 있었고 지금도 성실하게 2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오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께 들음직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튀어나오곤 했어요. 소탈하고 검소한 성품 역시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인지라 그런 부분에서 편안함과 친근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도 못 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우리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제 결혼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나는 자기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당신 꿈 이뤄주고 싶기도 하고. 상민 씨, 고마워. 그럼 나랑 결혼해주는 거지? 당시 제 꿈이 뭐였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언젠가는 제 이름이 걸린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내는 게 꿈이었어요. 일이 잘 풀린다면 전시회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직장 일도 놓고 그림에만 매진해야 하는데 제 직업 특성상 매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와 결혼하면 고생하며 일 안 해도 된다고 집에서 가정적으로만 살아달라며 그런 말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물론 꿈은 제 힘으로 이룰 거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나 고맙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결혼을 승낙해 예비 시어머니를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보러 가기 전 조심스레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조금 쎄했는데요. 자기야, 있잖아. 우리 엄마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세시고 고집도 있으신 분이야. 우리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어.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라 했어요. 연애할 때도 종종 예비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비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시다가 망하긴 했지만 평생을 부자로 살아오셔서 그런지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친 말에 다른 분들보다 완고한 성격이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느낌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랄까요? 마치 우유 속에 떠다니는 불순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 상대로 데려오는 여자라 해서 난 또 부잣집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알았네. 일단 왔으니 들어와요. 아, 네. 첫 만남부터 얼떨떨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무한하겠시리 대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일단 들어오라 한 뒤 그 뒤에도 쭉 저에게 무례한 질문들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기가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의 그 무례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어째 점점 기가 죽고 목소리도 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세요. 작은 도너츠 가게인데 지금 가게는 10년 전부터 쭉 운영해오고 계세요. 시장? 그냥 동네 장사구만. 상민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 같은 요가 학원에 다니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치킨집을 하니 제가 그 가게에 자주 놀러가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네가 먼저 꼬셨니? 네? 아니다.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니? 서울권이긴 하니?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문대로구나.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때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엄마, 지영이 어머님 아버님도 저처럼 치킨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이 잘 통했고요. 만나다 보니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배려해주는 것도 그렇고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 표정이 싹 굳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미간을 일그러뜨리더니 절 보며 그러시더군요. 너도 참, 네 치킨 가게 점포가 2개나 되는데
어따 얘네 어머니 아버지랑 비교하니? 엄마.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오늘 좀 예민한가 보다. 엄마, 도대체 왜 사람을 앞에 두고 무안을 주세요? 참나, 여자 데리고 왔다고 이제 엄마 앞에서 훈계질까지 해? 얘,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니?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말 하려 부른 거야. 이 결혼은 반대다. 허락 못해.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 수준은 적어도 중견기업 딸 정도였어. 그게 아니면 집안이 사자이던가. 둘 다 아니고 학벌 수준도 이하구나. 엄마, 어떻게 사람을 조건으로만 판단하려 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몇 번 보고 얘기하시기로요. 사람한테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 딱 보면 돈이 있는 집구석애인지 아닌지,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애인지 아닌지 알게 되어 있다고. 근데 얘는 그 모든 것에도 미달이다. 그런데도 내가 왜 계속 얘를 봐야 하는 거니? 물러가라. 엄마 피곤하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창피하게 하세요? 그때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정말이지 충격이 너무 컸어요. 태어나 듣지 못했던 말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듣게 되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한동안 우울증까지와 전 병원을 다녀야 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빌더군요. 자기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뵙기 전에야 저도 우리 둘만 좋으면 하는 게 결혼인 것 같았는데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면 평생 보고 살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지만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제 출혈도 너무 클 것 같았죠. 그래서 눈 딱 감고 말했습니다. 상민 씨, 미안한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자기 어머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결혼 허락 받아낸다 해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까봐 겁도 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는 단식투쟁까지 하시며 결혼도 결사 반대하신다며. 우리는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자기야, 안 돼.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내가 엄마는 어떻게든 설득할게. 그럴 수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남자친구는 저를 붙들고 사정했어요. 오죽하면 제 직장까지 찾아와 저에게 어머니 설득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믿고 맡겨달라 하는데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것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당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결심한 걸 물을 수는 없었기에 고민을 하다 눈 딱 감고 남자친구를 위해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갔어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실 거 아는데요. 저 진심으로 상민 씨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민 씨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저보다 좋은 조건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결혼이 그런 조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마음과 그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탐탁치 않으시겠지만 저란 사람을 한 번만 지켜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저 역시 자존심을 다 접고 정중하게 드린 부탁이었어요. 생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굽힌 적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 뒤 조용히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절 보며 일단은 집에 가 있으라고 말은 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드냐고 길길이 날뛰실 줄 알았는데 한 번 물러나신 것 같은 시어머니 태도에 얼떨떨하긴 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는데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꼭 껴안으며 엄마가 드디어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겠대?
고마워, 지영아.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찾아가 주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줘서 설득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까지 꼭 전해달라 하셨어. 정말로? 어머님이? 저는 그 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까지 한 통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기쁜 마음으로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보러 다니면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이때를 보면 참 이쁘고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이 되니까요. 저는 부모님께도 남자친구를 보여주었고 부모님도 다행히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짜까지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했을 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한 식당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남자친구, 저 먼저 도착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레 상견례 당일 시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대? 많이 아프신 거야? 어떡하면 좋아? 모르겠어.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대. 이거 어쩌지?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한데 아무래도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아. 날짜 미루는 건 괜찮아. 그나저나 괜찮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자기야, 얼른 병원으로 가봐. 내가 부모님 배웅할게. 그럴래? 그럼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지영아. 남자친구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가고서 저 역시 시어머니인지라 많이 아프신가 해서 걱정이 되었고 병원에 찾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집에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거라 다시 먼 길을 가셔야 했기에 길게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배웅만 해드렸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 연세가 연세인지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가벼운 배탈이 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탈이 나셨다고? 엄마가 소화제를 먹어도 계속 배가 아프니까 겁이 나셨나 봐. 그 길로 119를 부르셨대. 엄마가 원래부터 건강염려증이 있으셔서 사소한 증상에도 겁이 많으셔.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사실 배탈이 난 것 때문에 병원 응급실까지 119를 불러가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이 순간 겁을 먹으셨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혼자 있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건강이 괜찮아지셨을 무렵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어요. 그날은 정말 서로 얼굴을 보는 자리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떨렸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식당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자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으시네. 저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한데 저 전화 한 통만 더 걸고 오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기다리는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였는지 다시 한번 상견례장을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상견례는 또 파토가 났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걱정이 되셨는지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시고 일단 저희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 급하게 시어머니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졸린 눈으로 눈을 비비며 나오시더군요. 엄마, 왜 대체 잠옷바람으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상견례인 거 잊었어요? 상견례? 아우, 이런, 몰랐다. 깜빡했네. 사돈어른은 가셨니? 엄마, 까먹을 걸 까먹으셔야죠. 지금 다 기다리고 계셨는데. 호들갑 떨지 마라. 그깟 상견례야 다시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니? 예, 날짜 다시 잡아라. 시어머니는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다음에 봐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황당했어요. 마치 잘못은 시어머니가 하시고 괜히 남편에게 성을 내시는 모양새였어요. 남편이 몰아붙이자 시어머니는 말했잖니? 늦잠을 자버렸다고. 내가 원래 늦잠 자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말이다. 근데 니들 계속 여기 있을 거니? 나 피곤해서 잠을 좀 자야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태평한 표정을 보니 저희가 너무 어수선을 떤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상견례 자리를 잡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번에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도 불편한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이런 말 그렇지만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덜덜 떨었고요. 다행히도 이번엔 남자친구의 신신당부가 있었는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2번이나 자리에 못 나와 죄송하다와 같은 사과의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어쩐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좀 쌀쌀 맞았어요. 사돈어른, 그나저나 몸은 괜찮으세요? 저번에 아프시다 들어서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얼른 음식 시키죠? 오늘 아침부터 밥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네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쌀쌀맞은 태도로 저희 엄마 질문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대뜸 저희 부모님에게 신혼집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얘들 신혼집은 언제쯤 해주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평수나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애들 직장이 서울이니 서울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저희가 마련하겠다고요. 너야말로 무슨 말이니? 사돈어른께서 형편이 부족하지 않으실 텐데 설마 내들 신혼집 하나 못 해주겠니? 사돈, 그렇죠? 시어머니의 신혼집 발언에 엄마는 황급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말이죠.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상견례 전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이며 예물 예단 다 직접 상의 드리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와서 왜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건지.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시모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사돈어른, 그럼 설마 애들 집을 애들한테 맡겨두실 생각이셨나요? 애들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건 아니죠. 제가 듣기론 사돈께서도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고 꽤 성공한 자영업자라 들었는데 그럼 자식 시집갈 때 집 한 채 해줄 정도의 능력은 되시잖아요. 이번에 저희 아들 가게 차리는 자리가 강남이어서 마침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봐둔 게 있는데요. 30억대 아파트인데 아들 가게에서 멀지도 않고 가까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아, 저 안사돈,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엄마. 집은 저희가 할 거예요. 끝난 얘기잖아요. 엄마가 일단은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나중에 애들과 다시 상의하고 말하자고 했지만 대번에 예비 시어머니는 실망의 기색을 드러내며 혀를 차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은 단번에 붉어지고 마셨고요. 마치 능력 없어 자식 집도 못해주는 부모가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였죠. 그걸 주도하신 분은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고요. 예의 없고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상견례장 분위기는 급기야 서늘하게 식어버렸고 저희 아빠께서도 이런 시어머니 태도에 얼굴이 더 붉어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은 계속되었죠. 아, 그리고 이 얘기도 빼먹을 뻔했네요. 저희 아들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 정도 예단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네? 아니 3천만 원에 외제차, 강남 피부과 VIP 1년 회원권이요?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세요? 설마 그 정도 생각 못 하신 건 아니죠?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는 조건으로 이 정도면 제 딴엔 꽤 배려해드린 건데요. 아마 다른 댁이었으면 더 불렀을 겁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 오는 건데 이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예의라 생각되는데요. 사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차차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 자리에서 결정지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 예단도 무리를 하시고 그럼 그냥 따님 몸만 저희 집에 보낼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닌가요? 댁딸이 어느 수준의 집 아들과 결혼하는지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상견례를 왜 2번이나 파토냈겠어요? 그쪽 따님이 와서 제게 대바라지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나이도 어린 게 저한테 와 그런 훈계를 하는데 나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몸소 보여준 겁니다.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혼도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견례 자리를 파토내신 거라고요? 그럼 뭐라 생각하셨나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죠. 아님 시장판 집안에 전문대 졸업한 딸이랑 명문대 나오고 사업가 집안에 돈은 차고 넘치는 우리 아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가당키나 해요.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은 경악으로 변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잠자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 엄마의 손을 잡고 그만 가자고 했어요. 그 순간 새삼 이 자리에 저희 엄마 아빠를 앉힌 게 너무나도 죄스러웠어요.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런 자리에 나와 이런 수치를 겪어야 하는 건지 눈물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삼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나오시면서 아빠도 화를 가누시기 힘드셨는지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말씀하신 거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시어머니가 후회요? 후회는 무슨 그쪽 집안이랑 엮이는 게 평생 후회가 될 뻔했죠. 그럼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하며 빙글빙글 웃으며 뻔뻔스레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차마 부모님 보기 미안하고 부끄러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그저 속으로 삭히듯 울고 또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손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마지막에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못난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상처받지 말아라 우리 딸. 저런 나쁜 사람은 세상에 많아. 근데 저런 사람 말에 휘둘리면 그게 나약한 사람이야. 아빠가 말했지? 아빠는 화가 나시고 정작 기분이 나쁠 법도 하신데 외려 저를 다독여 주셨고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제게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제 마음이 말이 아닐 거라고 많이 상했을 거라며 소주잔을 앞에 두시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로 인해 고통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다시 생계로 돌아가시는 엄마 아빠를 보며 이를 꽉 깨물었어요. 1, 2주간은 어떻게든 상견례 일을 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난 후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전 남자친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제 파혼 소식을 들은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너무 잘 헤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한 목소리여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친구에게 들은 말은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난 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들었거든. 네가 결혼까지 생각한다 하길래 말은 못했는데 걔 여자 관계 은근 물란했어. 그리고 자기 치킨집 많이 한다고 허세는 얼마나 부리고 다녔는데 저번에 술자리에서 너 집안도 안 좋고 돈도 없는데 자기가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는 식으로 말했다니까.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그게 본심이 아니라면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하루 종일 멍해 있었지만 오히려 전 남자친구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니 정말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아있던 미련이 사라지고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전달해 주실 게 있다며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건네주신 서류 한 장에 그만 저는 넋을 잃고 멍하니 아빠 얼굴을 바라보았죠. 아빠, 이게 뭐예요? 왜 강남의 이 건물 소유주가 아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영아, 아빠가 옛날부터 사둔 땅이 있다고 했지. 사실은 몇 년 전 그 땅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돈을 쥐게 됐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됐고, 그간 말하지 않은 건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내가 혹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삶을 망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였어. 이건 어차피 네 것이 될 건데 급할 것도 없다 싶더구나. 엄마랑 아빠는 네가 일하면서 얻는 기쁨이나 보람도 소중함도 잃지 않길 원했단다.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아빠 생각도 좀 달라졌다. 일단은 이 건물 네가 서울에 있으니 관리했으면 한다. 우리 딸이 잘할 거라 아빠는 믿어. 아빠는 그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꾹 잡아주셨고 저는 아빠의 말에 귀가 잠시 멍멍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빠에게 땅이 있었단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진전됐는지 전혀 몰랐죠. 아빠는 제가 받은 충격을 이해하신다는 듯 잠자코 시간을 주시다가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침착한 얼굴이 되어 당부하셨어요. 대신 지영아, 다른 사람처럼 매장세를 비싸게 받고 싶지는 않구나. 힘들게 장사하며 돈 버는 사람들의 돈을 무리해서 많이 받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아빠 말대로 할게요. 저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아빠의 뜻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어요. 아빠가 평소 살아오신 생활 습관이나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근검절약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 아빠께서 저에게 건물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건물이 제 명의로 옮겨진 후 아빠의 말대로 다른 곳보다 훨씬 싼 값에 자리를 내놓았어요. 그러자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 험담을 했던 그 남자친구요. 또 그 옆엔 사악한 여자가 한 명 있었죠. 소문을 듣자 하니 전 남자친구는 치킨 매장 2개도 말아먹고 그 나이에 취직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엄마 돈이라도 빌린 건지 또 가게를 열러 여기에 자리를 알아보러 왔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랐고 그 어머니는 불쾌한 얼굴을 대놓고 드러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이 내가 여길 어떻게 오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길래 계약하러 왔지. 아니 웃긴다 얘. 그럼 네가 건물주라도 된단 말이야? 귀한 분이랑 만나야 하니까 여기서 얼른 나가라. 너 같은 거랑 말하면 낭비할 시간 없다. 그 여자는 여전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죠. 그때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건물주 맞는데요. 혹시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건물주가 된 게야? 분명 시장에서 가게 한다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장에서 가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 가게 하는 사람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자리 알아보러 오셨다 하니 대답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다른 곳보다 시세 많이 저렴하게 내놓은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에게 기회 드리고 싶으니 아줌마와 아드님께 못 드릴 것 같네요.
말도 안 돼. 그 여자도 전 남자친구도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도 잊지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 뜨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거기에 대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 시원하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돈 갖고 사람 판단하는 기막히고 유치한 짓 하지 마셨어야죠. 저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알고 감히 그딴 짓을 하셨어요? 상견례를 2번씩이나 파토내면서요. 제발 이제 뇌의 개념이라는 걸 장착하시면서 사세요. 돈이 많으면 책이라도 읽으시며 교양도 쌓으시고요. 제가 그러고 나가자 시어머니 될 뻔한 그 여자는 바지가랑이 붙잡듯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걸 굳이 직장에까지 찾아와 저를 아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아가, 내 행동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원래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갈등도 겪고 충돌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노하지 말고 시애미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그만 가주세요. 지금 일하는 시간이에요.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업무 방해예요. 얘, 너 우리 아들 잊은 거니? 내 사과가 받기 힘들다면 그 가게자리만 우리한테 타오. 우리도 어렵다고. 네가 세놓은 가격이면 우리한테도 다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망신살 그만 뻗치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최소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줄은 아셔야죠. 제 입에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싫으니 그냥 가세요. 그 여자는 제가 아무리 모질게 말해도 저를 계속해서 붙잡으려 했고 결국 건물 경비원을 불러 쫓아내야 했어요. 어찌나 쇠 심줄처럼 질기던지 새삼 그 질김에 참 많이 놀랐답니다. 자기 자식 소중하고 귀한 걸 알면서 남의 자식 소중한 걸 몰랐던 여자가 결국 저희 아빠 재력에 짓눌려 저에게 아부하는 꼴이란 정말이지 혼자 보기 아까웠네요. 요즘 저는 지난 일은 잊고 새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휴가 써서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놀고 나니 불쾌했던 기분도 날아가고 다시 삶에 대한 의욕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나쁜 일 한번 당했다 생각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넘겨버렸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제 걱정을 하시며 밥은 잘 먹냐, 만나는 남자는 없냐 물으시곤 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부모님께선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쓰이시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겐 언젠가 좋은 남자와 좋은 시부모님을 만날 거니까 걱정 놓으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아마 그때가 되면 저희 부모님도 편안해지시겠죠. 그럴 거라 믿고 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본받아서 자식에게 훌륭한 마음과 여유까지 물려줄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하나뿐인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자식이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